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7월 2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은 대신에 이제 제가 종목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틈틈이 이런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상승 초기 국면에서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그래프나 그리랑 이런 걸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들 그런 것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체험으로 터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예전에는 기업 탐방을 직접 갔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이요. 저도 이제 여러 곳 그렇게 탐방을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건 주마간산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핵심 멤버들을, 그 기업의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핵심 멤버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요, 어쨌든 그 기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랬던 그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이 탐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리포트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접하는 거는 상당히 뒤늦게 접하게 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먼저 가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증권사라는 게 주문을 받아서 그 수수료를 따먹는 영업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한테 미리 리포트를 이렇게 발행을 해서 이런 종목을 미리 좀 사놓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주문이 많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업 이렇게 나가 보면요, 큰 기관 같은 경우는 증권사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 이렇게 줄줄이 앉아 있습니다. 각자 이제 자기 회사에서 그 내놓은 리포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좋다, 그러니 우리한테 주문을 달라,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인 영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영업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큰 기관들은 그런 리포트를 보고 이제 자기들이 검토해 보고 마음에 들면, 그러면 이 주식을 한 10만 주만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외국인들도 주문을 그렇게 합니다. 이 주식을 뭐 5만 주만 사주세요, 이렇게. 가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들 이렇게 나누어서 주문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증권사들에서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에 이렇게 사서 갖다 줘야만이 그 다음에 또 주문이 또 오겠죠. 그런 것도 이제 경쟁 관계라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증권사 리포트 이렇게 나오기 전에, 공개가 되기 전에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먼저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관이나 외인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선취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선취매하는 거를 캐치를 해서 이제 따라 들어가거나 뒤늦게 그거를 이제 알고 매수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거래량이나 그래프나 이런 거를 보고 지금 그 큰 매수자가 좀 들어왔구나, 대량 매수자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캐치를 하고 뒤늦게라도 그 종목을 주목하고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죠. 기업 탐방을 가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깊은 내막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업 탐방 가도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리포트보다 더 빠른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객장에 저는 이제 그 명동 쪽에 10여 년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리 과장 때까지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정보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가끔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그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특히 아주머니들 한 5, 60대 되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큰 돈을 뭐 1억을 이렇게 현금을 들고 계좌를 트고 객장에 와서 이 종목을 뭐 내일까지 이렇게 좀 사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증권사 직원들도 다 알아요. 이건 내부 정보 같다.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왔을 리는 없다. 경험으로 보면 거의 성공을 합니다.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조그만한 종목들이죠. 내부자 정보가 이렇게 샌다는 얘기죠. 조그마한 기업들은 어쨌든 그런 게 조금 허술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게 굉장히 보안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기업들이 벌도 굉장히 강하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리포트를 갖다 줘서 이렇게 미리 사는 그것보다 더 빠른 거는 내부자 정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부자 정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업체에 뭐 친인척도 아니고 또 친인척이라고 그래도 정보가 올 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임직원들은 요즘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정보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 동태를 파악하면서 걔들이 사는 종목을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내부자 정보 관련해서는 제 여담이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화가 되기 전 아주 어수룩했을 때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지금은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가기 때문에요. 자금력이 있고 또 정보도 그렇게 빨리 자기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경쟁력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뒤늦게라도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캐치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미리 들어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면요.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칩스 앤 미디어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그래프입니다. 한 4달 정도, 한 5달, 5개월 정도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거래량 잘 보십시오. 요 밑에 빨간 게 거래량이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찍어드린 데는 거래가 대폭 늘어났던 데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어주는 부분이 일치하는 그 공통점은 거래량이 이렇게 갑자기 대폭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이 양봉이 났죠. 그렇죠?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큰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미리 칩스앤미디어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이렇게 대량으로 사간 흔적이라는 얘기죠. 날마다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듬성듬성 그렇죠? 이렇게 샀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시죠? 우리가 이들이 샀는지 안 샀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프를 보고 거래량이나 양봉이 이렇게 나는 걸 보고 이런 날 이거 좀 이상하다. 누군가 좀 들어오는가 보다. 큰손이 매집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짐작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초기 국면에서는 대충 재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좋다든지 또는 AI 관련해서 미국 주식들이 지금 반등하기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터져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길쭉하게 나는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재료가 나중에 이제 터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먼저 간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개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거래량이나 일봉으로 이렇게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죠. 칩스앤미디어 말고 또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종목도 이렇게 보셔도 비슷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 늘면서 양봉이 길쭉하게 났죠. 그러죠? 보이십니까? 그러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을 하면서 양봉이 나는 거는 무슨 신호냐고 그러면요. 큰손, 개인일 수도 있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미리 이 재료를 알고 미리 이렇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죠? 이런 게 흔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죠. 이때만 해도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르고 횡보할 때죠.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엔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거래량, 그 다음에 양봉이 나는지 이런 것들은
큰 손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우리가 이런 걸로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KH 바텍도 그런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좀 이렇게 늘어났죠,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양봉이 한 두세 개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양봉이 났죠. 여기는 아주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이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매집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한 두세 개 이렇게 나는 국면. 이거는 좀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큰 손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해 간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가장 급등한 주식이죠. AI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컸던 종목인데요. 이런 것들도 초기 국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대폭 늘면서요.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래량이 대폭 이렇게 늘면서 양봉이 길쭉하게 났죠. 아주 초기 국면이죠. 이런 것도 미리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들어온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안 되던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양봉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매집이죠. 여기서 보면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부터 종가 끝날 때까지 누군가는 가격을 따지지 않고 많은 물건을 매집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 국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걸리죠. 여기서 산 가격으로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났고요. 중간에 이걸 캐치하고 들어왔어도 수익이 굉장히 났을 텐데 우리가 이제 얼른 이렇게 생각해도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고가를 올리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정보를 미리 알고 또 이 종목의 어떤 가능성을 미리 알고 이렇게 선취매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이제 흔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거래량하고 양봉이 나타나는 그 의미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죠. 정보를 미리 선취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2, 3개월 앞두고 매집한 흔적이 있더란 얘기죠.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개인들은 그런 정보를 미리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래프나 거래량을 보고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라든가 양봉이 길쭉하게 났을 때는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종목들은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프로 봤을 때 그런 우리가 신호를 포착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더존비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존비존은 제가 추천드린 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인데요. 아마 회원님들 중에도 이게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더존비존이 보면은요 거래량이 평소에 한 5만 주 안팎입니다. 3만 주도 갈 때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3일 전에 7만 주, 이틀 전에 9만 주, 어제 12만 주. 그러니까 평소보다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렇게 1.7%, 2%, 1.8% 이렇게 3일째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요. 그래프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보시면 이때 양봉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양봉이 3개가 났죠. 요거는 예전에 이제 적산병이라고 그래서 양봉이 이렇게 3개가 나면 매수 신호다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상승 초기 국면 포착해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원리에 이렇게 넣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양봉이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났다는 거는 어쨌든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면서 누군가는 조금씩 이렇게 사고 있구나. 거래도 이렇게 보면 좀 늘어났죠. 근데 아직은 이게 그렇게 눈에 띄게 거래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물량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주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티가 안 나게 두드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제 생각, 제 상상력입니다. 요게 이제 공감이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양봉이 이렇게 세 개가 나면서 거래가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것이 조금 수상쩍다 이런 얘기죠. 주봉으로 보면 고정을 많이 한 주식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가 2020년 9월 7일 날 13만 원 됐다가 지금 3만 원이니까요. 한 4배 빠졌죠. 한 2년 걸쳐서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가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국면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거래가 눈에 띄죠. 요때 단숨에 한 50%를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저도 이제 짐작하기가 어렵지만요. 어쨌든 미스터리다 이 말이죠. 나중에 길게 놓고 봤을 때 나중에 만약에 혹시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요 국면을 그때 매집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안 오른다고 그러면 아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더존 비전은 제가 콕 집어서 이걸 사시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보시면 하나같이 매집 흔적이 남습니다. 거래량으로 남고 양봉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매집하고 양봉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리포트를 쓰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맨 처음에 갖다 준다는 얘기죠. 주문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남기면 그 거래처하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이 잘 되겠죠. 증권사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한테 이미 공개됐을 때는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매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그런 걸 알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주식들을 약간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 흐름에 동참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구차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지 아마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미 그 정도는 이렇게 알고 시장에 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것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주식을 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이나 양봉이나 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미리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주식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제가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회원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 그렇게 매집 흔적들을 그래프로 이렇게 제가 사례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